안녕하세요. 최현진 원입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용 농지를 고를 때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할 때의 기준과 거의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물건을 농지연금용으로는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그 다음 장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토지에서는 예를 들면 분묘가 있는 농지라든가 분묘 기지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인정되는 건축물이 있는 농지,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2인 이상인 농지, 지분 농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히 권리나 소유권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농지가 있는 반면에 이 맹지라고 해서 도로에 인접하지 않는 농지도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청구역이라든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 이런 구역들이 붙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개발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를 하면은 농업진흥구역 역시도 농업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개발을 생각을 해서 이 농지 위에 건축물을 올리고 하는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한 농업인만 일반적으로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물론 택지 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 국가에서 가장 싼 토지를 매입을 해서 어떤 정책을 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산업단지나 택지 개발이 자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개발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 나오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찰이 된다는 그 얘기고, 그 유찰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농지연금의 이득을 훨씬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는 물건들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지분농지 이런 물건들은 사실 확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리상의 문제, 소유권에 확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다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는 농지는 그럼 풀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는다면은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력이 되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면 이런 농지들은 반값 이하 또는 그 이하로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만 할 수 있다면은 또 다른 농지연금용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의 어떤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농지연금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초보자 분들도 있으실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런 약간 풀어야 되는 숙제가 많은 이런 물건들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맹지, 하청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이런 물건들은 개발 관점에서는 문제이지만 우리 농지연금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농지를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 관점에서 가능성이 있는 농지들은 많이 유찰이 되기 전에 이미 낙찰이 되어버리는 반면에 이런 농지들은 계속해서 반값 이하로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물건 분석을 하는 영상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도 보면은
지금 감정가가 6억인데 최저가가 2억 5천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감정가는 법원 감정가이기 때문에 약 한 10% 정도는 정상 감정가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감정가의 60%까지 떨어져서 41% 수준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시지가가 3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최저가인 2억 5천 정도는 3억 7천에 비해서 약 한 1억 2천 정도까지도 낮기 때문에 이런 농지는 농지연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3월 26일 날 입찰 기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이럴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농지가 왜 60%까지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맹지이고 첫 번째는 맹지이고 그러니까 부정형의 농지이고 약간 반듯반듯한 농지가 아니고 하천구역이기 때문이라고 결론이 지어집니다. 제가 아무리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를 확인해봐도 이 세 가지 이유가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런 농지가 농지연금용으로 안 받아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모두 다 농지연금용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지연금용 농지를 찾을 때는 이런 농지를 찾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농지는 매입과 동시에 2.5억 정도가 이득이 나는 바로 이득이 나는 농지입니다. 그리고 이 농지는 이미 감정가가 6억 근처에 있기 때문에 물론 정상적인 감정가는 6억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5억 이상은 되기 때문에 월 300만 원은 이 농지로 사실은 한 6년에서 7년 정도 보유를 한다면은 받을 수가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농지가 바로 이런 농지인데 보시면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로가 현황 도로가 인접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도로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바로 이제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이 농지는 하천구역에 속해 있는 그런 농지라는 거고 어쨌든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이지만 도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문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무자본 투자도 가능한 엄청난 장점이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적더라도 또는 없더라도 사실은 농지연금용 농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 지역 안에 있고 자연 녹지 지역이라는 이야기는 좀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는 도시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을 보게 되면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그 다음에 하천 구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 구역으로 나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개발 관점에서 하천 구역이면 사실은 그 장점이 굉장히 없어지고 오히려 단점이 두드러지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농지연금을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에서는 농지 위에 불법 건축물, 분묘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고 용농을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건만 만족이 된다면 이런 물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서도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작은 도로의 계획에 가 이제 정책이 수립되는 거고 그와는 별개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도로 계획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토지 이용 계획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연금용 농지를 고를 때 좋은 농지를 고르면 안 된다. 오히려 문제가 있는 농지를 골라야 되는데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 지분농지 이런 물건들은 너무나 큰 문제가 있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농지보다는 하천구역, 맹지, 농업진흥구역, 이런 가축사육 제한구역 이런
그 개발 관점에서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농지들을 중심으로 매입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기준은 공시지가보다 아래에 있는 농지를 고르는 게 베스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농지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